업앤다운! 안녕하세요. 기업을 통해 경제를 보고 세상을 보는 투데이 업앤다운의 박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세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8회차를 맞이해서요. 저희가 오늘은 좀 커피 특집입니다. 커피 기업들 몇 군데 저희가 네. 가져와 봤는데요. 요새 뭐 커피집 워낙 많기도 한데 세빈님 커피 좀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하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원두 타서 먹거든요.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한 샷으로 4샷? 4샷? 네, 저는 물도 안 넣어 먹어요. 그러면 3, 4잔? 3잔 정도로 하겠습니다. 3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커피 되게 한 잔에 비쌌던 거 알죠?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 더 비싸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죠. 요즘엔 좀 약간 저가 커피들이 엄청 많잖아요. 옛날에 네. 스타벅스 막 처음 들어왔을 때는 커피가 보통 한 4,000원이라서 맞아요. 하루에 이렇게 3, 4잔 먹고 싶어도 이게 부담 때문에 잘 못 먹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스타벅스 먹는 게 약간 명품의 느낌? 맞아. 이런 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요새 커피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네. 이 저가형 커피 브랜드들이 좀 인기인데 대표적으로 바로 거기 메가 커피. 메가 커피. 맞아요. 메가. 맞아요. 저도 출근길에 두세 번은 진짜 보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그 노란 간판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 저가 브랜드의 어떤 그 대장이 메가 커피라면 메가 커피. 저희가 방금 말씀 나눴던 그 약간 뭐 스타벅스? 그렇죠.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 네. 스타벅스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가 메가 커피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스타벅스 코리아인데요. 요새 같은 커피 업계인데 분위기가 정반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반대일까요? 벌써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네. 그 얘기 저희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내수 불황 얘기 많잖아요. 네. 백화점이 다들 안 좋은데 그중에 혼자 웃고 있는 백화점이 있거든요. 오. 더현대입니다. 더현대. 더현대? 저 지난 주말에 거기 갔다 왔잖아요. 진짜 데이트 네. 다녀오셨구나. 근데 외국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막 줄 서서 이렇게 있는데 같은 백화점인데 왜 이렇게 잘 나갈까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수는 안 좋은데 네.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서 더현대 분위기가 괜찮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 아이템은요. 처음에는 업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네. 다운이더라고요. 어,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네, 벌써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경제가 보이는 업앤다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업은 이 메가커피인데요. 정식 명칭은요, 메가 MGC 커피고요. 운영사가 MGC 글로벌인데 원래 이름이 네. 엔하우스라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브랜드에 맞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엔하우스라고 하니까 메가커피랑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냥 저가 커피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이름도 따로 있었고. 그렇죠. 메가커피 하면 뭐 먼저 떠오르세요? 그냥 싸다. 싸다. 네, 그리고 메뉴도 다양하다. 저는 메가커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건데요? 손흥민. 손흥민. 그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 요즘에 집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네. 회사에서 별명이요. 슈퍼손이에요, 슈퍼손. 아니 제가 그거를 네.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사실 그럼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인데 제가 손흥민 선수를 닮았다는 얘기를 네. 정말 많이 들어서 맞아요. 메가커피는 뭔가 굉장히 뭐랄까 친숙하세요? 나의 커피라고 하니까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집 갈 때마다 손흥민 씨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인 줄 알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대월드스타 손흥민 씨가 홍보하는 이 메가커피 작년 실적이 좀 네. 인상적입니다. 매출이 무려 6,466억 9억 원. 6,469억 원. 거의 6,500억인데 손흥민 빨인가요? 손흥민 제 덕분이죠. 오. 아니 아무튼 그래서요. 네. 이게요 전년 대비로요 30.4%가 늘은 수치고요. 매출 쭉쭉 크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근데 이거 대본 잘못됐습니다. 네. 알아보니까 2년 연속 1,000억 원을 넘어서 작년에는 1,114억을 기록했습니다. 와, 이 1,000억이요. 사실 메가커피 커피 가격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1,700원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1,700원으로 1,000억. 미친 근데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게 이 뭐 스타벅스라고 하면 우리가 공간도 이용을 하고 또 커피를 마시러 가지만 메가커피는 음료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많아. 혹시 언제 음료수 좀 찾아 드세요? 음료수요? 음료수 운동하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맞아요. 그런 계열도 있고, 음. 뭐 숙취 해소할 때 마시는 그렇지. 배에 관련된 음료도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먹는 아사히 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나는 음료들을 먹을 수 있게 이 메가커피가 메뉴를 되게 다양하게 그렇구나. 만들거든요. 몰랐어. 네. 오. 그래서 저는 이 1,000억이라는 숫자가 나름 납득이 되는데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메뉴가 다양한지는 또 몰랐네.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게 지금 6천억대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는데요. 네. 영업이익률로 보면은요 17%를 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높은 거죠. 네. 커피 마진이 이렇게 저도 많이 나오는 줄 몰랐고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 3.5% 정도밖에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매출은 30% 아주 급증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은 소폭 증가를 한 거죠. 왜 그럴까요? 매장을 너무 많이 늘려서 기본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갔나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세빈님이 정답을 짚어주셨어요. 이 메가커피의 가장 큰 장점, 싸다. 싼 가격. 이게 10년 가까이 1,500원 네. 가격을 유지해 오다가 네. 최근에 200원 올리긴 했는데 음. 브랜드 출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음. 너무 싸서 네. 영업이익이 많이 높을 수는 없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정체성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1,700원이면 진짜 싸긴 싼데 그게 이 10년 전이랑 2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처음에 메가커피가 이제 출범했을 때 그 당시는 1,500원 아메리카노 요 기치를 걸고 해서 네. 야 사람들이 대박이다 가자 해서 인기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다가 그게 브랜드 정체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안 올리다가 근데 요새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원두값도 높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 200원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10년 동안 이 물가 상승률이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사실 200원이면 뭐 거의 올리지 않은 셈이죠. 약간 저는 좀 지난 방송에 오뚜기도 생각이 나는데요. 오뚜기? 네. 예. 이게 또 갓뚜기 착한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비슷하다. 그쵸?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러면 1,700원으로 올렸을 때 고객들 반응이 어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용서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1,500원도 싸잖아요. 1,700원도 싸니까 이 정도면 고마운 기업이다 해서 200원 정도는 네. 올려도 여전히 제일 싸다. 맞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스타벅스는 아직 4,500원 정도 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비슷한 계열의 바나프레소라는 카페도 있거든요. 거기 또 싸요? 네, 저가 브랜드인데 얘네는 한 번 올릴 때 700원씩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원 정도 올려도 가장 싸다는 포지션 자체는 바뀌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메가커피도 가긴 하는데 메머드 커피도 있어요. 거기 막강합니다. 저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네. 커피를 잘 안 좋아하시네. 엄청 좋아해요. 메머드를 모른다고요? 그럼 거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 카페죠? 더 싸요. 더 싸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메가커피도 많이 먹지만 메머드도 많이 먹습니다. 예, 아무튼 네. 지금 이렇게 커피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매장 수 순위들이 있잖아요. 네. 쭉 살펴보니까요. 1위 어디냐? 어딜까요? 메가커피입니다. 메가커피예요? 지금 역시나. 매장 수가 4,200개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2위는 어디예요? 2위 컴포즈. 컴포즈 커피 거기도 많이 보이죠. BTS의 B가 선전하는 컴포즈 커피. 손흥민과 대결하는. 손흥민 승. 그리고 3위가 이제 스타벅스. 2,100개 정도니까 3위인지는 팩트체크 해봐야 됩니다. 투썸도 있고 딴 데도 있어서요. 어쨌든 스타벅스가 2,100개 수준이고요. 네. 메가커피가 스타벅스보다 거의 2배, 2배가 넘는? 2,000개 이상 많습니다. 근데 뭔가 체감상 이 동네에서 스타벅스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 그게 이유가 주요 상권마다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다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어. 맞아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런 데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주요 상권 역 근처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메가커피는 골목 상권 좀 싼데 골목마다 그런데 파고들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일상이 더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건 이제 메가커피일 수 있죠. 그러면 강남이나 홍대 같이 좀 번화한 곳에는 스타벅스가 더 많이 눈에 띄고 그리고 동네 골목마다 들어가면 메가커피가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시장의 포지션을 잘 나눴네요. 그렇죠. 그래서 메가커피가 이제 국내를 이렇게 1위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떻게 글로벌 돌렸을까요? 홍보대사의 네. 슈퍼손 손흥민 씨가 네. 거기 섰다고 해요. 맞아요. 집 갈 때마다 손흥민 씨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저가 커피에 이런 글로벌 스타인 손흥민 씨를 쓸 수 있다니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은 와 메가커피가 진짜 성공하긴 했나 보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번 거예요. 광고료가 정말 엄청날 네. 텐데. 근데 약간 전략을 잘 취한 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 선수이고 또 해외에서는 메가커피 하면 네. 손흥민이 마시는 커피다. 이런 인식이 있나 봐요. 또 가성비도 좋고 조금 젊고 네. 활동적인 이미지. 손흥민과 잘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외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메가커피가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이 손흥민 선수를 잡아서 브랜드 전략을 짠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전략도 있는데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있잖아요. 네, 우리 이야기 나눴던. 맞아. 메가커피가 여기도 지금 인수하려고 해요. 결국 인수가 됐군요. 네, 300개 인수를 했습니까, 지금? 네, 300개를 인수를 아마 과정 중에 있는 걸로 그렇구나. 알고 있거든요. 300개 가까운 슈퍼마켓 물류망을 통째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저희가 홈플러스 이야기를 나눴을 당시쯤에 그 하루 전쯤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또 확인해 보시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커피 회사가 슈퍼마켓을 인수한다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그냥 몸집을 늘리려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단순히 그런 차원보다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유통망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커피 원두로 막 음료수도 만들고 뭐 캔커피도 만들고 다양하게 상품화 시킬 수 있잖아요. 이거를 쫙 편의점이랑 슈퍼에 깔아 놓겠다. 확보를 하겠다. 커피 한 잔을 이제 매장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네. 어디서든 먹을 수 있게끔. 어디서나. 네.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가서도 메가커피, 캔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방향으로 메가커피가 전략을 짠 건데요. 1,700원짜리 커피로 1,500원으로 시작한 커피 회사가 6,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1,000억을 넘기는 고 손흥민을 또 해외에 내세우고 지금 슈퍼마켓 인수까지 나선 겁니다. 이 저가 커피의 끝이 어딘지를 AI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1,700원짜리 저가 커피 끝이 어딘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선 작년 매출 약 6,500억 원, 전년 대비 30% 넘게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114억 원, 2년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매장이 4,200개 이상으로 국내에서 1위고요. AI도 같은 진단입니다. 저가 커피의 끝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분석했네요. AI는 이 숫자 3개가 다 처음 나온 기록들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매출이 최대, 또 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다. 그리고 매장 수도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1,700원짜리가 만들어낸 기적들 같네요. 기적입니다. 메가포인트의 핵심이고요. 포지션 하나를 10년 동안 유지해내서 그게 지금 이런 숫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앞으로 이제 좀 출근할 때마다 메가커피 보이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500원 동안 이 1,500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온 이 메가커피라는 회사,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매출 6,469억, 영업이익 1,000억 돌파 중 매장 수도 1위. 저가 커피의 한계가 아직 안 보입니다. 무조건 업입니다. 자, 메가커피 뒤에 다룰 이 기업.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솔직히 네, 오늘 스타벅스. 커피 특집. 네, 커피 특집이고요. 냉정하게 우리 스타벅스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근데 스타벅스는 뭐 항상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왜냐면은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만 사는 사람은 잘 없고 맞아. 또 굿즈 나오면 오픈런도 하고 럭키백 나오면은 뭐 새벽부터 줄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스타벅스의 프리퀀시 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네. 스타벅스가 아주 톡톡히 아, 그 효과를 보고 있죠. 심지어 네. 어떤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그 뭐랄까요, 무슨 백 같은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까지 봤냐면 이 뉴스로도 됐었죠. 그 100개를 모아야지 백을 주나 봐요. 맞아요. 90잔을 사고서 버리더라고. 아, 백을 살라고. 그리고 이거 손님 어떻게 포장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버려주세요. 아. 이런 사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스타벅스가 아주 엄청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아닌데 어. 비슷한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예. 예전에 해리포터 다이어리 굿즈가 나왔는데 그래. 제가 그걸 또 이제 덕질을 하다 보니까 그럼 못 참지. 맞아요. 예. 그거를 사려고 음료를 막 억지로 다 시켜서 저는 버리지까지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버렸죠. 그 버렸네, 스티커 버렸어. 하나 채우려고 뭐 네. 이렇게 주문하는 거 어. 그게 또 스타벅스 전략이잖아요. 예, 맞아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프리퀀시 때문에 매출이 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아까 저희가 저기 메가커피 6,500억 정도라고 했죠? 네. 우리가 메가커피 그렇게 칭찬하긴 했지만 야, 스타벅스 놀랍습니다. 몇 배야 이게? 5배 정도 되네요. 오. 매출이 3조 2,379억 원입니다. 3조. 와, 근데 이게 커피 브랜드 하나가 매출이 3조예요? 그러니까요. 미친 거죠. 말이 안 이게요, 되죠. 전년 대비 네. 4.4%좀 계속 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좀 이익률에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730억 원. 아니 매출은 지금 메가커피에 비해서 거의 4배, 5배인데 네. 영업이익은 아까 거기도 1,000억 넘었잖아요. 거의 크게 차이 안 나요. 영업이익이요? 그러니까요. 스타벅스 감소했어요. 이게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메가커피랑도 맥락이 비슷한데 그게 예.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요. 네.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요. 원두 가격이요. 음. 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 작년에 네. 대비해서 57% 급등했어요. 57%면 거의 절반 가량이 늘어난 건데. 맞아요. 저 이거 좀 체감이 되는 게 예. 제가 아침마다 이 전자동 머신으로 스타벅스 원두를 뭔 머신이요? 내려 마시거든요. 전자- 전자동 머신. 어, 네, 반자동이라고 하나요? 몰라요. 아무튼 어. 내려 마시는데 스타벅스 원두 참 맛있습니다. 이 다크 에스프레소 원두를 먹는데 예. 옛날에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한 3만 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갑자기 4만 5천 원에서 안 내려와가지고 그걸 한 달이면 다 먹는데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스타벅스 매장에서 먹는 가격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랄까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이익이 말씀- 줄었나 말씀대로 싶더라고요. 원두 가격이 높아져서 네. 판매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음, 원재료는 57% 올랐는데 음료 가격은 그대로니까 네. 마진이 얇아지겠죠. 얼마 안 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스타벅스가 되게 뭔가 딜레마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두값 올랐다고 커피 가격을 오르면 고객이 떠날 것 같고, 그리고 안 오르면 또 이익이 줄고, 참 딜레마인데, 저 같은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커피 가격을 올리지는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올려도 뭐 스타벅스 계속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스타벅스가 살아남는 아주 결정적 이유인데요. 프리퀀시를 비롯해서 그 충성 고객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아까 당장 세빈님도 해리포터 네. 그 한정판을 위해서 막 열심히 갔던 것처럼 가격을 올려도 아마 이탈률은 높지 않을 건데요. 그걸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지금 한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눈치 보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약간 우리들과 약간 눈치 싸움 중이고요. 지금이 아메리카노 가격이 4,500원인데 원두 가격 부담이 계속되면 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게 언제가 될지가 관건이죠. 안 돼요. 여기서 더 비싸지면. 안 됩니까? 벌써 마음의 준비를 막 하게 되네요. 예. 근데 어. 이 어떤 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네. 작년인데요. 저도 찾아보니까 작년에 가습기 네. 프리퀀시 그 행사를 했었나 봐요. 가습기도 했었구나. 근데 그게 네. 한 3만 대인가요? 30몇만 대인가? 정확히 엄청난 수량을 이미 네. 지급했는데 네. 안전 결과를 했는데 화재 위험성에 있다고 해서 전 수량, 네. 전량 리콜 처리를 했어요. 와. 그러면서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3만 원 쿠폰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환산을 하면 한 100억 원대의 100억 원이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네. 두 가지 생각이 든 게 솔직히 되게 양심적이었다. 그쵸. 이거 그냥 어째 사고 안 나고 무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가 되게 양심적으로 양심 고백을 해서 아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죄송합니다. 가져와 주세요. 했는데 어쨌든 비용이 크게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처럼 굿즈 때문에 음료를 억지로 더 마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아무래도 경험을 했다 보니까 아, 이게 좀 허탈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굿즈 하나 받으려고 음료수 몇 잔씩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타벅스가 그런 어떤 굿즈들로 매출을 올리는 게 핵심 어떤 매출의 중요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 리콜 사태로 그게 그 구조가 좀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굿즈 전략이 스타벅스한테 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양날의 검 같네요. 맞아요. 이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구인데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또 비용도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예기치 못한 비용도 있고요. 매장도 2,100개 수준으로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뭐 네. 임차료, 인건비 이런 고정 비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스타벅스야 항상 인기 많으니까 붐비고 뭐 잘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매일 가는 카페가 돈을 못 벌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기분이 뭐 좋진 않네요. 맞습니다. 자, 이 가습기 리콜 사태로 위기에 빠진 스타벅스 AI는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판정할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줬네요. 더 많이 팔았는데 덜 남긴 스타벅스 코리아. 이 구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작년 매출은 3조 2,300억 원으로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이 9.3% 감소했습니다. 1,730억 원 기록했고요. 원두 가격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57% 급등해서 지금 직격탄 맞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가습기 그 프리퀀시 상품 리콜 사태로 100억 원 이상 일회성 비용까지 겹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팔았는데 덜 남겼다. AI도 같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이런 리콜 비용이 일회성이라는 데 어쨌든 포인트를 뒀네요. 네. 원두 가격 부담은 이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리콜은 일회적이니까 어쨌든 두 가지 악재가 겹친 최악의 해였다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콜이 없었어도 원두 값으로 부담이 있었는데요. 가습기 사태, 제2의 그 리콜 사태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출은 3조. 그런데 이익은 줄어들었다? 스타벅스 코리아 업일까요? 아니면 다운일까요? 네, 더 많이 팔고 있는데 덜 남기고 있습니다. 원두 값이 높아지고 있고요. 리콜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지 지켜봐야 됩니다. 우선 다운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아주 자주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더현대 서울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여의도 백화점인데 자주 맞아요. 가시죠?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 주말에 갔다 왔는데요.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음. 저 혼자 약간 한국인인 것 같은 소외감도 조금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막 중국어, 영어, 한국어 뭐 이렇게 다 들리고 네, 그래서 굿즈 사면서 막 환율 계산기 두들겨 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약간 좀 면세점 같은 느낌? 백화점이지만 좀 달랐습니다. 외국 사람 느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수치를 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작년 매출 외국인 비중이요. 15%를 넘겼습니다. 15%? 그런데 제가 이 더 현대 관심이 많아서 또 갔다 왔으니까 예.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20%를 넘겼다고 굉장히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어요. 더 높아졌구나. 네, 그래서 어. 이 6명 중 5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는 거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체감만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게요. 또 지난달 3월 기준으로요. 외국인 매출 신장률이 108%인데요. 전년 대비, 동기 대비 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2배 이상.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뛰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BTS 때문입니다. BTS. 그때 우리 3월 달에 광화문 요 바로 앞에서 맞아요. BTS 때 외국인들 엄청 오기도 했고 직접 봤죠. 그렇죠. 네. 그 광화문 콘서트 때 그분들이 올다무랑
올리브영, 다이소, 네. 무신사 간 다음에 여기 더현대 서울까지 아. 꼭 간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BTS 콘서트 덕분에 더 한 번에 늘었고 예, 또 그분들이 쇼핑을 어디서 했냐, 뭐 더현대 서울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 BTS 팬들이 더현대 서울로 몰렸는데 왜 하필 여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예. 이 취향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취향. 이 백화점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예전에 그 K-팝 데몬 헌터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가상현실 아이돌 이런 것도 유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팝업 스토어를 했는데 이 사전 예약을 했어요. 콘서트가 있었고. 근데 15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 BTS를 통해서 이번에 더현대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좀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와서 K-팝 굿즈도 사고 뷰티도 사고 그리고 또 팝업도 많고 공간도 예쁘고. 맞아요. 세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현대가 그 팝업 스토어 엄청 잘하고요. 맞아요. 또 신박한 팝업 스토어 갈 때마다 있고 이번에 BTS 아마 팝업 스토어도 네. 있었을 텐데 아마 잘 해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1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네. 그때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진짜 조금이었는데 네. 지금 그게 15% 아니 20% 20%까지 네. 올라왔다고 합니다. 와, 거의 7배 가까이 늘고 있네요. 대박이죠. 근데 이게 그냥 외국인만 많아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기획을 한 거잖아요. 네. 팝업 공간도 넓게 만들고 또 인스타그램에 예뻐 보이게 설계하고. 그렇죠. 일단은 엄청 이뻐요. 팝업 스토어들이 엄청 네. 세련됐고 힙하고 백화점에서 그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너무 잘하고 있고요. 공간 자체를 뭐랄까 약간 콘텐츠처럼 잘 만들고 있고요. 네. 우리가 단순히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데이트하러 가고 또 네. 가족들이 같이 그 여행 가고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 복합 공간으로 네. 경험하는 곳으로 이제 포지셔닝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외국인한테 아주 잘 먹히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은 더현대가 독특하게 일반적으로 우리 백화점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백화점, 루이비통. 맞아요. 이런 명품. 명품관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일단 더현대는 제가 지난 주말에 가보니까 5층에 네. 이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전시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이 볼거리가 넘쳐서 오래 머물러도 피로하지 않은 느낌? 어, 쇼핑하면 사실 우리 피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이 뭔가 또 사러 가기도 하니까 이게 또 실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세빈님은 명품 좋아하십니까? 아직 그런 나이대가 아니다 그래요? 보니까. 잘 모르시구나. 네. 그래요. 그게 예전엔 고전적으로는 백화점의 거의 매출이 1층에서 거의 반 이상이 나왔거든요. 네. 반도 아니야. 내가 알기로 80%? 제가 알기로 80% 이상이 1층. 그리고 나머지 한 10%가 2층. 그리고 나머지가 다 통틀어서 그랬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백화점은 지하부터 5층까지 너무 골고루 잘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작년에요. 영업이익이요. 무려 4천억 가깝습니다. 오. 3,935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10% 가까이 9.6% 증가했습니다. 이게 내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네, 백화점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게 또 의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내수뿐만 아니라 외수의 힘에 외국인들의 구매에 버텼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지갑 잘 안 열거든요, 요새. 네. 외국인들은 현백 와서 돈 펑펑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더 현대 서울은 백화점이 아니라 네. 외국인의 관광 명소처럼 된 거네요. 그렇죠. 관광 명소 딱 그 표현이 맞고요. 작년에요. 156개국의 나라가 오. 방문객이 다녀갔다 하고요. 네. 유엔 회원 가입 국가가요. 193개국이니까 거의 다 왔다 갔다 오. 봤다고 하면 됩니다. 전 세계 80% 나라에. 진짜 특이하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취향도 다양할 텐데 네. 그걸 다 좋아하게끔 이렇게 더 현대 서울이 잘 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어쨌든 그것도 여의도 백화점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네. 원래 우리가 여의도라고 하면 이 한산한 오피스 상권이었잖아요. 주말에 네. 그런데 이 더 현대가 생기고 나서 주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근데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도 더현대 있기 전에 벚꽃 축제, 뭐 불꽃 축제 다 여의도에서 해서 맞아요. 원래도 많긴 했는데 더현대 때문에 더
더 많아지고 그 안쪽으로 옛날에는 한강 주변에만 좀 많았다면 지금 그 안쪽으로 뭐 동여의도, 서여의도 하는데 그 한강 공원 쪽으로도 많고 네. 여의도 공원 쪽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여의도의 풍경이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좀 보이고 BTS가 오니까 외국인이 또 많이 오고 외국인이 오니까 백화점이 웃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AI 얘기 한번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물어봐서. BTS 오니까 외국인 왔고 외국인이 오니까 백화점 웃었다. 자, 작년 영업이익은 3,935억 원.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외국인 매출 비중이 15% 아니 20% 돌파했고 1분기 외국인 매출은 108% 급증. BTS 컴백과 K컬처 확산으로 외국인들이 현백에 와서 지갑을 열고 있다. 내수 불황에 백화점이 살아난 건 외국인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이 BTS 공연이 일회성인 뭔가 문화 이벤트가 아니라 백화점 매출로 직결됐다는 거 숫자로 보여줬고요. 이 K컬처가 경제 지표로 이어진다는 게 되게 놀랍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가 핵심이겠죠. BTS 다음에도 그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더 현대에 방문했으면 하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수 불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웃고 있는 더 현대 백화점, 서울 백화점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BTS가 오니까 외국인이 왔고 외국인이 오니까 백화점이 웃었습니다. 내수 불황에 웃고 있는 더 현대의 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피 기업 두 군데랑 더 네. 현대까지 세 개 기업 살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전반부 보면서 공통점 하나를 느낀 것 같아요. 예. 일단 메가커피랑 스타벅스 같은 커피 업계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스타벅스가 훨씬 더 큰 회사인데 실제로는 더 힘든 상황인 거고, 그리고 더 현대서울은 이 상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수가 아니라 외수로 살아남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면을 봐야 한다. 이거를 좀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고 전반부에는 좀 저희한테 좀 친숙한 네. 메가커피, 스타벅스, 더 현대였다면 후반부는 조금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좀 낯선 기업들인데 네. 또 상품명을 들으면 또 친숙한 그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출발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네 번째 기업 동국제약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름은 제약사인데 네. 알아보니 요새 화장품 매출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관심 가질 만한 그죠? 이 마데카솔 만드는 회사잖아요. 원래 동국제약이. 맞습니다. 저 어릴 때 넘어지면 무조건 마데카솔이어서 국룰이죠. 그렇죠. 서랍에 하나씩은 꼭 넣어놓고 지내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마데카솔 모르는 사람 없고 없죠. 안 바른 사람 없는데 그 마데카솔 바로 만드는 데가 여기 동국제약입니다. 국민 상처 연고인데 여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그 회사가 마데카솔라는 회사가 피부로 돈을 번다고요? 그렇더라고요. 혹시 그 센텔리안 24라는 브랜드 들어봤어요? 네, 저 들어봤어요. 진짜로? 원래 네. 이거 하기 전에도 그럼요. 이 유명한 재생 거구나. 크림으로 되게 유명하고 그렇구나. 또 여드름에 바르면 좋고 네, 그런 크림 마데카 크림인데 저도 써봤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동국제약 거라는 거는 몰랐어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난리가 났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네. 세계적으로 이 센텔리안 24 그러니까 마데카 크림 이 제품이 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지금 유행처럼 글로벌적으로 네.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또 실적이 엄청나겠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마데카 크림이 마데카솔 성분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네. 하는데 상처 치료제 성분이 화장품이 됐다고 하니까 좀 놀랍긴 하죠. 네. 이게 뭐 성분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이 어렵잖아요. 어려워. 근데 우리말로 쉽게 하면 병풀이라고 해요. 병풀? 네. 이게 피부 재생에 좋고 그거구나. 또 그거를 화장품으로 가져온 거고 이 약에서
뷰티로 피벗한 그런 케이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왜냐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왜 이렇게 인기야? 라고 곰곰이 따져보니까 전략을 잘 짠 게 뭔가 제약회사에서 네.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뭐 화장품 이것저것 다 비교하면서 뭐 기능이 어떠니 성능이 어떠니 하는데 뭔가 다 맞아요. 신뢰가 잘 안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어? 야, 마데카솔 만드는 회사야? 거기서 그 성분으로 화장품? 그러니까 뭔가 신뢰가 가잖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잘 팔릴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약국에서 팔면 더 성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거라는 안도감도 있고 이게 K-뷰티 브랜드 중에서도 차별점이 되는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에서 더 먹히고 있는데 2025년 화장품 수출이요? 네. 전년에는 163억 원이었는데 300억 원으로 거의 2배 정도 와. 늘었고요. 전년 대비 84% 늘었습니다. 84%. 와, 네. 해외에서까지. 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인기예요? 미국, 일본, 동남아 여기서 특히 네. 인기고요. K-뷰티 열풍이 이런 나라들로 지금 쫙쫙쫙 맞아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K-산업 인기 있는 국가들이 또 이렇게 마데카솔 이 재생크림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K-마데카솔. 예. 네. 근데 이게 한국 브랜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성분 보고 좋아서 사는 거예요? 둘 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뷰티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라서 여기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약회사야? 마데카크림이 그런 거야? 해서 네. 사는 게 있고 또 이 자체가 뭔가 기능이 인정을 받아서 품질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있다고 해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데카솔이 그냥 상처 연고가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의 핵심 원료가 된 거네요. 예. 이 소비자는 센틸리안 24를 사면서도 그게 마데카솔에서 만든 회사에서 나왔다. 이거는 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브랜드 전략을 잘 짜고 있고요. 네. 전체 매출을 보면은요, 작년에는 9,269억 원, 거의 1조죠? 거의 1조. 전년 대비 14% 늘었습니다. 와, 근데 거의 1조. 좀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오라메디. 그것 뭐야? 네, 입안에 헐었을 때 만드는 약. 그것도 하고, 이건 아실 것 같은데요. 뭐요? 이가탄은 아닌데. 이가탄? 이가탄 아니에요. 그 잇몸에 쓰는 노래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 알아봤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약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1조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요 이렇게 전망을 해요. 2026년 올해죠. 올해는 1조 원 무조건 넘긴다. 무조건 넘긴다. 이 회사.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전망하고 있어서요. 한 20% 정도 더 늘 것 같다. 여의도에서 이렇게 보고 더 20% 앞으로.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게 이 동국제약이 이름만 들으면 약만 하는 그런 회사 이미지인데 화장품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또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재밌더라고요. 이 마데카솔 만드는 회사가 마데카 크림? 그래서 솔깃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사 찾아보니까 정말 글로벌적으로 난리가 났고 이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뚫고 있는 중입니다. 마데카솔이 얼마나 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AI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마데카솔 하나로 제약에서 뷰티로 국내에서 글로벌로 가고 있는 동국제약 AI는 이렇게 봤네요. 작년 매출 거의 1조 원입니다. 14% 성장했고요. 올해는 1조 원 무조건 넘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1,000억 원 가까이 전망되고 있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수출은 2배 이상 늘면서 300억 원 했고요. 마데카솔이 K-뷰티 수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네요. 네. AI는 이 동국제약의 강점이 기술력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게 쓰던 이 약품이라는 거 소비자한테 수십 년간 검증이 됐다는 거에 포인트를 뒀네요. 네. 이 새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새롭게 뛰어드는 신생 K-뷰티들이랑은 또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기업 이런저런 기업 다뤄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기업은 좀 약간 내가 주식을 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뭔가
뭔가 마데카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느낌이 네.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은 투자 판단을 네.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사면 떨어집니다. 같이 조심하십시오. 네, 본 방송 예.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예. 이 해당 종목의 가치 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럼요. 네, 그래서 마데카솔 하나로 제약에서 뷰티로 또 국내에서 글로벌로 동국제약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매출 1조 원을 코앞에 둔 동국제약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어릴 때 우리 무릎에 바르던 그 연고가 네.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업입니다. 네, 다시 친숙한 기업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제가 100번도 넘게 이상 시켜 먹은 이용했나요? 교촌, 그 레드반, 간장반 그게 진리잖아요. 저는 간장 좋아해요. 간장 네. 맛있지. 맞아요. 저도 가끔 시켜 먹는데 네, 요즘 뭐 배달로 시켜 드세요? 아니면 뭐 직접 가서 드세요? 거의 배달이죠. 그쵸. 저도 그런데 이게 편하잖아요. 보통 배달 먹죠. 네. 그런데 음. 직접 가서 드셔본 적 있어요 혹시? 있어요. 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네. 이게 외부에서 보면은 저는 치킨집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요? 왜냐면 이게 회색빛 콘크리트로 좀 세련되게 해놨다고 해야 맞아, 될까? 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요새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게 지금 요새 교촌의 전략이라고 해요. 뭔가 어떤 전략이죠? 배달보다는 홀 고객을 늘리자. 왜냐? 네. 왜 그럴까요? 배달 수수료? 맞아. 음. 수수료가요. 네. 주문 금액의 9%에서 15% 정도 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높네요. 그렇죠. 이 한 마리 팔아도 수수료 떼고 나면은 이 업주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유입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데 수수료 빼면 남는 네. 게 없다고 합니다. 거의 한 계산해 보면 뭐 한 3,000원 이 정도 수수료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또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가장 많이 쓰는 두 곳. 플랫폼의 수수료가 너무 많으니까 치킨 한 마리를 배달로 팔아도 그 돈이 다 플랫폼 좋은 네, 남는 짓만 게 한다. 없다. 그러면은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도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구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또 교촌이 심한 게요. 아시다시피 좀 교촌은 네. 치킨 중에서도 뭔가 좀 하이엔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하이엔드 느낌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BBQ, 맞아요. 교촌 이 두 개가 좀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원가가 좋은 닭, 원가가 높은 좋은 닭 쓰지. 네. 브랜드 전책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수수료까지 높으니까 안 되겠다. 홀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좋은데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찾아보니까요. 홀 전용 메뉴 이런 게 있고요. 홀 전용 세트. 또 생맥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아까 말했던 분위기. 뭔가 좀 고급스러운 매장을 그렇게 네. 꾸미고 치킨집이 아니라 뭔가 약간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의 치킨집. 그래야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벌써 8회차 방송이잖아요. 벌써? 네. 전에 이마트 얘기했던 게 또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뭔가 시장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이 경험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세련된 치킨집 같지 않은 그런 콘크리트 외관부터 내부 분위기도 깔끔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공간에 좀 더 머무르게 되는 느낌? 그러다 보니 맥주도 더 마시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홀 전략의 효과인데요. 객단가라고 하죠. 한번 와주면 네. 펑펑 써줘야 되잖아요. 객단가가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요. 349억 원이고 네.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26% 늘었습니다. 정말 2배 이상이네요. 전략을 바꾼 게 바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수수료 절감에 소비자 수요 회복까지 겹쳐지면서 네.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는데 매출도 5천억 원을 이상 하면서 7.6% 늘었습니다. 와, 이 홀로 유도하는 게 정말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쳤네요. 저는 솔직히 오늘까지는 이 배달로
나가는 수수료가 9에서 5%나 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배달비 뭐 좀 몇천 원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 플랫폼에 그만큼 많은 돈들이 빠지고 있었다는 게 참 프랜차이즈 점주 입장에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고민이 교촌만의 또 고민은 아니고 뭔가 이제 악덕 고리업자가 된 것 같은 배달의 민족이랑 네. 쿠팡이츠 물론 그분들의 또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인식이 있는 것도 맞아요. 사실이니까 그런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모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치킨집이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외식업계 전체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잘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교촌인 거죠. 네. 같은 치킨 한 마리를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이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교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349억, 전년 대비 126% 늘었고 매출도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7.6% 성장했습니다. 배달 수수료 회피하는 홀 전략 전환이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AI도 같은 판단입니다. 같은 치킨 한 마리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뭔가 교촌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과 싸우는 대신에 아예 게임판을 바꿨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사실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매장에서 그 경험의 가치를 올린 거고 그게 숫자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험과 공간을 제시하는 전략 참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배달로 시키면은 반반 한 마리 시키고 끝이잖아요. 맞아요. 일단 가잖아요. 한 마리에서 안 끝납니다. 웨지 감자 시키지, 맥주 시키지. 객단가가 높아지니까 이 홀 전략, 제가 봐서 홀 유인 전략이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맥주 마시는 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맥주 한 잔 시키면 끝납니까? 네. 2잔, 3잔, 맞아요. 5잔까지 마시지.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럼요. 그래서 배달 대신에 홀을 선택한 치킨 회사. 과연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수수료 내는 대신 매장으로 불렀습니다. 영업이익 폭증하고 있고요. 같은 치킨 한 마리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집니다. 업입니다. 다시 생소한. 왔다 갔다 하네요. 생소했다, 친숙했다, 네. 생소했다, 다시 생소합니다. 6번째 메디톡스인데요. 알아보니까요. 보톡스 네.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아셨어요? 제가 요즘에 네. 방송마다 이 뷰티나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을 많이 저희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얼굴에 뭘 했는지를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예. 보톡스를 맞거든요. 정말? 네, 피부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하는데 야. 뭐 보톡스도 하고 슈링크도 하고요. 부끄럽네요. 정말 진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요. 그렇구나.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저는 당연히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요새 네. 일반적으로 보톡스 이런 거 많이 맞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톡스는 피부 결을 좋게 한다기보다는 이 근육량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전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보톡스 주사의 핵심 원료가 네. 보톨리눔 톡신. 어. 어렵습니다.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처음 이걸 개발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맞는 보톡스의 원료가 메디톡스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전 모르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가 봐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메디톡스 제품이 엄청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회사 이름은 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세빈님 얼굴에 들어가는 그 물질인데 네. 알아보셔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래요. 모르시는 그 분들이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인데요. 소비자는 보톡스를 맞으면서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네. 또 다른 얘기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8년째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급 소송 이야기로 또 넘어가게 되네요. 맞아요. 어떤 소송이에요? 대본이 그래요. 어떤 소송이냐면요. 네. 대웅제약이랑요. 네. 균주 분쟁을 한다고 하는데 균주 분쟁 쉽게 말하면 어렵네요. 어렵죠. 네. 보톡스 원료균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몰래 가져갔다라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고 2017년에 소송이 시작돼서 올해가 2026년이니까 8년째 그 지난한 소송을 하고 있다고 거의 합니다. 10년을 갖고 싸우고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균주라고 표현 대체 뭐 기술 유출인 것 같고. 그치? 저도 이 기업 소송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8년이면은 진짜
너무 긴 시간이죠. 길죠. 이게 법원 일정만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그 비용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매출은 늘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2,473억 원 정도로 늘었는데 네. 3년 연속 최대 매출은 했어요. 제가 열심히 보톡스 맞아줘서 그래요. 그렇죠. 네. 세미님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소송 중인데 제가 열심히 보톡스를 맞은 덕분에 매출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업일까요? 근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5% 감소했어요. 172억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 비용 때문이겠죠? 진짜 그런가 봐요. 네. 이게 소송 규모가요. 어느 정도냐면 네. 지금 2심 변호인만 51명인데 정확히는요. 두 회사 합친 변호사가 51명이고 네. 알아보니까 여기 메디톡스 한 27명 정도. 어째 그 대단한 거죠. 거의 뭐 군대네요. 그렇죠. 저도 법조 관련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변호인단 51명이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출근해서 매일매일 소송하고 이 비용도 매일매일 쌓였는데 그게 그렇죠. 8년이다. 웬만한 대형 형사사건 수준이에요. 엄청난 거죠. 네, 이 규모가 이 기업 소송에서 그 정도 규모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 거거든요. 탄핵 재판 때도 이 정도 안 들어갈걸요. 아, 탄핵 재판 때도 제가 네. 20명 언더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네. 그때도 한 20명 이하였어요, 변호사님들이. 와, 엄청난 그러니까 거. 당연히 이 숫자로 급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1심이 나왔는데요. 네. 대웅제약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했다고요? 하더라고요. 그쪽은 약간 기술 유출의 그 정황이 보인다. 대웅제약 너네가 400억 정도 400억. 지급해라.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네. 이긴 거죠. 네. 근데 대웅이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이고요. 네. 양쪽 다 이 엄청난 변호인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40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써서 소송을 다시 하는 게 더 가격상 낫겠다. 그렇죠. 네, 그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어쨌든 이게 좀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변호인만 몇 년째 수십 명씩 치킨 게임 둘 다 공멸하는 양상으로 가고 언제 있고요.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경영진이 네. 이 소송 때문에 경영에 집중할 수가 없대요. 8년 동안 회사가 성장을 할래야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메디톡스 이야기의 또 핵심 같아요. 이게 기술력이 있는데 이 소송이 이익을 ഘ아먹고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매출이- 오프닝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마지막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속사정을 보면 와 진짜 어질어질하다. 바로 이 메디톡스 네. 얘기였습니다. 이 매출은 매년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 네. 이 소송만 없었으면 회사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보톡스 원료만 만드는 회사가 8년째 법정에 있다는 사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AI의 판단을 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봐야죠. 당연히 안 좋겠죠. 어떻게 봤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출은 최대인데 이익은 줄고 있는 메디톡스 AI는요. 이렇게 봤네요. 작년 매출 약 500억 원대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15% 감소해서 172억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대웅제약과 균주 분쟁 8년째고요. 1심 이기긴 했지만 대웅제약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해서 2심 진행 중이고요. 두 회사 합쳐서 변호인만 무려 51명입니다. AI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날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이 보일 거다. 야, 이렇게 뭐랄까요? 웅장한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문제는 지금 기술력이나 이 시장 문제가 아니라 네. 온전히 소송 문제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이 소송만 끝나면 진짜 실력이 나타난다. 이 네. 숫자도 드러날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2심이라는 겁니다. 2심 대웅제약 네. 지면 제가 봤을 때 100% 항소 또 합니다. 아, 항고라고 하나요? 3심까지 가는 건가요? 무조건 가죠. 지금 와. 이제 양보 네. 없습니다. 치킨 게임 가는 거고요. 아무튼 소송이 발목 잡고 있는 회사 판정해 볼까요? 네. 이 보톡스로 기술은 있는데 소송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회사. 네.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매출은 올라가지만 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8년째 소송 변호인만 두 회사 합쳐서 51명.
멈춰야 됩니다. 다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지없이 다채로운 기업들 얘기들 해봤는데 정리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커피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이 메가커피 업이었습니다. 매출이 6,500억이 가깝고 영업이익도 1,000억을 돌파를 했고 1,000억. 1,000억. 제 맞습니다. 희망사항을 얘기했네요. 맞습니다. 1,000억을 돌파를 했고 저가 커피의 한계가 아직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더 현대서울, BTS가 오니까 덩달아 외국인이 많이 왔고 또 외국인이 오니까 백화점이 웃었습니다. 동국제약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이 마데카솔이 K-뷰티 수출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촌, F&B 얘기해보면 이 같은 한 마리의 치킨 어디에서 파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업입니다. 맞습니다. 업이 3군데였고 다운은요. 업이 4군데구나. 그렇죠? 4군데였고 다운은 2군데인데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코리아 더 많이 팔았는데요. 덜 남기고 있습니다. 원두값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요. 작년에 가습기 리콜 때문에 뭔가 이미지 타격도 심각했고 100억 비용도 지불했고요. 메디톡스, 보톡스 회사입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8년째 소모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익을 갉아먹고 있고 경영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운 이 2곳이었습니다. 네. 저는 들어보면서 오늘 교촌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왜요? 이 맨날 먹는 치킨인데 사실 저는 편하니까 네. 그냥 집에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9에서 15%나 된다는 것도 꽤 놀라웠고 예. 그리고 이 교촌이 그 구조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도 꽤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숫자로 나왔다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방송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어떤 핵심 얘기였고요. 메가커피랑 스타벅스도 또 교촌도 보이는 숫자 뒤에는 어떤 그들만의 새로운 전략들이 숨어 있다. 그 전략 차이와 결과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평소에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영업이익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이 그 회사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경제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업앤다운은요 매주 이렇게 저희가 늘상 보지만 실제로 이면에 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에도 그 뒤를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욱 양세빈이었습니다. 투데이 업 업앤다운.